308번. 자, S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A반 20명의 학생 중 10%, B반 25명의 학생 중 20%가 영어를 신청했답니다. A, B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할 때 그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A반, B반 반이 두 개고 영어를 신청했냐, 영어를 신청하지 않았냐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쌤은 이런 경우에 내가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표 그려. 표를 그리는 거야, 표. 만약에 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주어진 거는 문제가 조금 이지한 편이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표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쉽거든. A반, B반, 그 다음에 영어 신청한 학생, 영어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이제 쌤이 좀 그룹핑을 잡을게. A반은 20명이래. A반 20명. 그 다음에 B반은 25명이래.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명 학생 중에서 10%면 몇 명인 거야? 2명인 거네. 그치? 그럼 나머지 18명은 영어를 신청하지 않은 거고, B반 25명 중에 20%면, 야, 20%면 얼마야? 5분의 1 아니야? 5분의 1? 그럼 5명? 5명 영어 신청. 나머지 20명 영어 안 신청. 생각보다 영어를 잘 안 듣네, 애들이. 비율이 너무 좀, 네. 어쨌거나, 그럼 영어 신청한 모든 학생은 7명이고요. 영어 신청하지 않은 모든 학생은 38명입니다. 전체는 45명인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표를 작성을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지. 봐봐. A, B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할 때 그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 여러분, 그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문제가 나 조건부야 라고 나타내는 건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얘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학생이 영어를 A, B 두 반의 학생 중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을 확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얘 뭐 A반일 확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금 몇 명 중에 전체 45명 중에 뭘 보라고 했어. 영어 신청한 애가 몇 명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이건 조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전체에서 A, B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조사할 때 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 명을 뽑을 건데 내가 그 시행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영어를 신청한 학생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45분의 7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11번도 가봅시다. 311. 자, 311번은 어느 사회인 야구팀은 이번 시즌에 A 야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30%를 치르는데 이 팀의 A 야구장에서 승률은 60%, 다른 야구장에서의 승률은 40%이다.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장이 A 야구장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져? 얘는 조건부야. 승리를 이미 했어. 승리를 하였을 때 그게 A 야구장이었을 확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면 내가 지금 뭐냐면 일단 얘는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하였을 때 그게 A 야구장일 확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걸 문맥상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에는 승리를 할 확률이 그냥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어디서 승리를 하는데 A 구장에서 승리를 할 확률이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구해줘야 되는 건 뭐다? 승리할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돼. 근데 니네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승리를 하는 게 A 야구장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야구장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A 야구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 그러면 A 야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30%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A 야구장에서 경기를 할 확률이 100분의 30이었던 거고 그 A 야구장에서 승률이 60%니까 여기서 승리를 할 확률은 100분의 60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 또는 두 번째 A 야구장이 아닌 타 야구장이라고 칩시다. 타 야구장에서는 경기를 진행할 확률이
100분의 70이겠죠?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A 야구장에서 진행할 확률이 100분의 30이라고 했으니 타 야구장은 A 야구장이 아닌 야구장은 100분의 70이 될 겁니다. 다른 야구장에서 승률은 40%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길 확률은 100분의 40. 이게 일단 분모로 들어감으로써 전체에서 그러니까 경기에서 승리를 할 확률을 분모에다 적어주고 근데 그 중에서 A 야구장에서 승리를 해 그러니까 얘만 어떻게 분자로 올려주면 끝.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2번.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 ABC가 있는데 카드 A는 양면에 모두 하트가 그려져 있고 B는 한 면에는 다이아, 다른 면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고 카드 C는 양면에 모두 다이아가 그려져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하트가 그려졌을 때 뽑은 카드가 B1 확률은 이것도 문맥상에서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느껴야 돼. 내 생각에는. 그걸 지금 느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먼저 사건이 벌어졌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했더니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근데 그게 뽑은 카드가 B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미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 근데 그게 카드가 B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똑같이 일단 분모 뭘 구해야 돼? 내가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을 분모에다가 적고 분자에는 그 하트가 이제 B 하트일 확률을 분모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갑니다. 슝. 자,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게 A 카드에는 양면에 그려져 있고 B 카드에는 한 면은 다이아, 한 면은 하트야. 근데 C는 둘 다 다이아란 말이야. 니네가 이걸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는 하트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A 카드가 양면이 지금 하트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A 카드를 그냥 하트를 뽑을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제발 이걸 1로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쌤 말은 한 가지로 보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드 면 자체를 다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확률을 구할 때. 알았지? 그럼 우리한테는 몇 장의 카드가 놓여져 있는 거냐면 3장이 아니라 6개의 면의 카드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6개의 면 중에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게 지금 몇 개냐고. A에 2개 있지. B에 하나 있지. 3개의 면이 지금 하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트 모양을 이렇게 볼 확률이 6분의 3이 되는 거지. 알았지? 근데 그 중에서 B 카드에 있는 하트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B 카드의 하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라고요? 6개인데 6개 중에서 B 카드의 하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6분의 1을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유제 4-13번부터 정석책 질문을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유제 4-13번부터 요거는 사실 선배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문제긴 합니다. 1번부터 할 건데 선생님은 4-13번이 아마 선생님 느낌에는 4번 때문에 질문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 건데 시그마 R은 0부터 그 다음에 N까지 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일반항 자리에 NCR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전개를 한번 해본다면 NC0 R 자리에 NC1 이게 블라블라 가서 NCN까지 이렇게 쭉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NC0부터 NCN까지의 총합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참이요 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시그마 지금 R은 또 0부터 N까지 R은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CR 먼저 적을게요. NCR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뒤에다가 2의 R제곱 이렇게 적을 건데요. 근데 얘는 전개를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꼴을 한번 본다면은 C, 조, 지 또 하나 뭐 있어야 돼? 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n-r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C조 지지 내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C조 지지 그럼 네 글자 뭐라고? 윤서야? 이항정리라고 넘어가야 돼. 그때 은서가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뭐 물론 그러니까 꼴은 등비수열 꼴이 되기는 하지. 이 2하고 1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2 더하기 1의 전체의 n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2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한번 볼 건데 3번은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할게요. R은 0부터 N까지 라고 한 다음에 쌤 또 NCR을 여기다 쓸게요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지금 여기 R제곱인가요? R제곱 쓸게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C, 조, G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럼 G를 또 내가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1로 요렇게. 그러면은 C조, GG 그럼 얘도 이항 정리구나. 그런데 여기는 요소 마이너스 1하고 1 이게 이제 요소가 되는 거라서 요거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N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해? 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었던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4번이 문제인데요. 4번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얘가 지금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그 자리가 5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게 NCR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 조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전개를 쌤이 한번 해볼게요. 얘 전개를 한번 하게 되면 봐봐 5 곱하기 NC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아래다 1 집어넣으면 6 곱하기 NC1 그 다음에 이제 뭐 7 곱하기 NC2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계속 갈걸요? 마지막은 뭐 5 플러스 N 하고 NCN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얘를 지금 내가 구해야 돼. 그래서 쌤이 이거를 S라고 많이 이렇게 써버리면 그 S를 있잖아 반대로 한번 쌤이 써볼게. 반대로 여기다 또 써볼게. 그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를 금든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요렇게 S 하고 얘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5 그 다음에 NC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N 플러스 4 한 다음에 NC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블라블라 가고 마지막은 5 곱하기 NC0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또 S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쌤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둘을 있잖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쌤 뭐 할 것 같아? 이 둘을 더하는 거야. 그냥 더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혹시 이거 보여? 이거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10. 얘 더하면 또 얼마야? 이것도 n 플러스 10. 이게 지금 여기 앞에 개수들이 전부 다 n 플러스 10으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NC0하고 NCN이지만 NCN은 NC0과 둘이 어때? 같아요. 그 다음 NC1과 NCN-1 둘도 같아요. 쌤이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최종적으로 갑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n 플러스 10을 개수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가서 NCN까지 이렇게 예쁘게 묶을 수가 있구나. 이게 지금 ES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S를 내가 구해야 하고 너네 이거 보면 또 알잖아. 이거 뭐야? 윤서야 이거 뭐야? NC0부터 NCN까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N까지의 총합을 뭐라고 한다고? 나는 너무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1번 한번 봐볼래요? 쌤이 저기 NC0부터 NCN까지의 총합을 당황스럽네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 이해?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쌤이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ES가 2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0 이렇게 됐던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S였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2의 n-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0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 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알았지? 그래서 지금 4번을 보면은 2의 n-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0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참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 어렵죠. 네, 왜냐면 이거를 바꿔서 써야겠다, 한 번 더 바꿔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알겠지? 이거 4번에다 거기다 체크해놓고 그 밑에나 그 위에다 공간에다가 좀 적어놔. 이거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해야 되는군요. 5번. 5번 안 하고 쌤 넘어가 버렸네. 그 5번 마지막 5번 할게요. 5번은 이거는 지금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CR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E의 R제곱 쓸게요. 그 다음에 P의 R제곱, 그 다음에 Q의 N-R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꼴이 C, 조, 지, 지죠. 근데 우리는 C조, 지지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같은 차수로 보이는 것은 둘을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쟤를 C조 지지의 형태로 만들어라. SM이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CR 하고서 EP의 R제곱, 그 다음에 Q의 N-R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꼴이 C, 조, 지, 지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C조 지지니까 아 얘는 이항정리다. 그래서 EP 플러스 Q의 N제곱 이렇게 해서 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왜 답이 아닌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알겠죠? 왜 답이 아닌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메인 디시를 볼 줄 아는 눈인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풀어낸다면. 근데 사이드 디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지. 예를 들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마저도 특징을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이 항상 여러분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무조건 이항 정리를 전개하려면 1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출제자가 아예 작정하고 틀리게끔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1부터 너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볼 줄 아니? 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서 빼줘야 돼요. 뭐인 순간? 0인 순간을 빼줘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0인 순간 여기 0이 들어가려면 NC 0은 1이다 보니까 생략 가능하고 이거 0이면 얘도 1이니까 생략 가능한데 요게 남아있어야 된다고. 뭐? Q의 N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R이 0인 순간을 빼줘야 된다 이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얘. 요렇게 써줘야 돼. 얘. R이 0인 순간은 빠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어, 윤서? 연락 열심히 해놓고 나서 저런 거 못 봐가지고 틀려가지고 오면 이제 선생님 뭐 딱 보면 사이즈 보면 한 4번 찍었겠지. 4번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4번 찍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더라고. 선생님 이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던 문제인데. 자, 이제 넘어가서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유제 6-13번 요거를 한번 보제. 6-13번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9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는데요. 16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 2일 확률, 루트 2일 확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게 노가다예요. 뭐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수를 내가 이제 직접 세야 된다라는 소린데 그 개수를 셀 때 약간은 조금은 잘 셀 수 있는 방법, 빼먹지 않고 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자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지금 나한테 정사각형 이렇게 나누고 세 칸이죠. 3, 3 한 요 정도, 요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데 거리 사이의 거리가 1인 거, 1인 거는 지금 보면은 어떤 게 1이냐면 그냥 이런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얘가 1이 되려면 옆에 있는 놈이랑 같이 선택이 돼야 될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놈을 선택을 하면은 그 길이가 1이라는 게 뭐야? 아, 모서리의 길이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모서리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선분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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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있으니까 몇 개예요, 유서? 3개짜리가 4줄 있어. 그러면은 가로줄만 해도 12개잖아? 그럼 세로줄도 3개짜리가 4줄 있으니까 똑같이 12개가 있어서 12개 총 몇 개? 24개. 그래서 여기 이 경우는 24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또 보라는 게 선분 길이가 2인 것도 보라는데? 선분 길이 2.
근데 선분 길이 2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그치? 그러면 여기 한 줄에만 요거 하나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요것도 있지 않아? 그럼 한 줄에 다시 말하면 몇 개? 2개씩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2개. 그럼 2개씩 있는 게 4줄 있어. 그럼 몇 개야? 8개. 세로 해도 똑같이 8개. 그럼 몇 개야? 16가지. 이렇게 이제 봐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 선분 길이가 이번에 있는 루트 2 되는 거. 루트 2 되는 거는 우리 아마 알걸?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세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한 칸 보여? 네모칸? 요 네모칸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게 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지? 반대쪽도 있지. 그럼 이 한 네모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모칸에 루트 2의 선분 길이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2개씩 있는 게 총 9개가 있는 거지. 그럼 몇 개야? 18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그 위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16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할 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이걸 이제 분자로 올린다 쳤을 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게 16C 2가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1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할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이 분모분의 24, 이 분모분의 16, 분모분의 18 이게 이제 확률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유제 7-5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았는데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일 때 이 수가 2의 배수 중에서 뽑혔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1부터 20까지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몇 장의 카드를 뽑는다 했냐면 한 장의 카드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또 느끼세요.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일 때라고 한다면 이거 조건부입니다. 이미 3의 배수일 때라고 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3의 배수일 때 그게 2의 배수, 짝수 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쌤이 그 조건부는 방금 전에 쌤이 그 센을 풀어주면서도 여러분한테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P 3의 배수를 이제 뽑을 확률을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P 그 다음 봐봐 3의 배수이면서 짝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3의 배수이면서 짝수 3도 약수를 갖고 있고 2도 약수를 갖고 있어. 그럼 뭐의 배수가 되겠어? 6의 배수가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세는 게 너무 쉬울 때는 그냥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로 하세요. 1부터 20까지잖아. 그럼 3의 배수 몇 개 있어? 6개 있어. 6의 배수, 6, 38, 3개 있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해도 괜찮다. 네, 그 다음에 7-10번.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쌤이 좀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는데 여기다 밑에다 할게요. 어떤 병아리 감별사가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다. 너무 끔찍하다. 어느 부회장에서,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중에서 수컷이 40%, 암컷이 60%라고 할 때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구하여라. 너무 큰 실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인 것 같아. 이미 이것도 이 감별사가 판정을 했어. 근데 판정을 했는데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 이미 얘를 뭐라고? 수컷으로 판정을 한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별사가 수컷이라고 판정을 할 확률을 분모에다 적고 이 분자에는 수컷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암컷.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그러니까는 위에 분자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확률로 들어간다면 봐봐. 감별사가 수컷입니다 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그 상황이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로 2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진짜 수컷이야.
진짜 수컷을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진짜 암컷이야. 암컷인데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그 감별사가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을 할 확률을 분모에 넣어야 되는데,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다시 볼게. 보니까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는 수컷이 40%야. 그러면은 진짜 수컷은 40% 나와, 부화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감별사가 수컷을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을 할 확률을 보자고. 봐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어느 감별사가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잖아. 그러면은 수컷을 수컷입니다 라고 판별할 확률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00분의 98이 된다라는 소리야. 왜냐면은 수컷 중에서 2%를 암컷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 또는 실제로 부화장에서 암컷은 100분의 60이야. 그리고 우리가 암컷을 그 감별사가 수컷입니다 라고 잘못 판정을 할 확률이 3%니까 100분의 3.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쌤이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거 있죠? 실제로는 암컷인데 그걸 수컷입니다 라고 판정할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를 요것만 분자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 숙제 질문이 끝난 거고, 쌤이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3시부터요. 확률의 곱셈 정리, 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사건의 독립종속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지난 시간에 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을 했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독립사건,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이냐 독립이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은 어떤 걸 독립사건, 어떤 특정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립사건이란 무엇이냐면 두 사건의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두 사건의 관계요.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A 바 B,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 조건부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 사건이 발생했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이 A 사건이요, B가 발생을 하든 말든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독립이구나, 저 둘의 관계를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독립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용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독립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면 그냥 요 관계면 독립인 거예요.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는 B가 벌어지든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A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여전히 발생하지 않아도 그래도 A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황을요, 총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뭐냐면은 봐봐,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봐봐,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다 똑같다. 이게 이제 독립이다.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그 둘은 종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종속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고, 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정의를 보여준 거예요.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제발 부탁인데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쌤이 지금 독립사건의 성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개념이 이제 딱 잡히는 게 독립이라는 건 성질만 기억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는 그걸 명확히 알고 이걸 내요. 정의를 너 알고 있었어? 라고 출제를 해요. 그럼 거기서 다 우르르 무너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나 하자면 독립의 정의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성질을 기억하자. 자, 그럼 성질이 어떤 거냐면 이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PA가 그러니까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가 맞긴 한데 A와 B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이거는 또 우리 뭐였었어? 얘 P, B 분의 P, A, B 곱사건의 확률 이거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질을 이용한다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봐봐. P, A 사건 발생할 확률이랑 B 사건 발생할 확률의 곱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과 일치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독립관계에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학적 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서 웬만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이거 두 개 사건 독립이야? 라고 묻는다라는 건 이걸로 판단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립 종소 문제 풀 때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A 사건 벌어질 확률 자동으로 구하고 B 사건 벌어질 확률 자동으로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을 구한 후에 두 개를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다면 독립이고 둘이 같지 않다면 종속이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이걸 오지게 쓰다 보니까 뭐 한다고? 잊어버린다고. 근데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니까. 알았지? 이걸 먼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질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쌤이 요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뭐냐면은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독립이 아니라면 종속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이것도 용어를 배웠었거든요. 뭐냐면 배반. 이거 기억나나요? 배반 사건이다라는 용어도 사실은 덧셈 정리할 때 등장을 했던 용어거든요. 배반 사건도 뭐냐면 두 사건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얘는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 되는 거? 제로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어때? 지금 연결돼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니네가 뭘 잘 봐야 되냐면 독립이랑 배반이랑 자꾸 엮어가지고 뭔가를 너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돼. 독립은 이걸 만족할 때가 독립이고 배반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제로일 때가 배반인 겁니다. 만약에 독립이랑 얘가 지금 여기에 딱 들어가져 있어. 그래서 독립이면 배반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그때마다 쌤이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용어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분을 소개를 한 겁니다. 독립이다, 종속이다, 배반이다. 알았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지만 종속이라 그래서 배반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라 그래서 배반 아니고요. 배반이라 그래서 독립이다, 배반이라서 종속이다.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어떨 때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될 수 있어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을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고 그 다음 엔드. 독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선생님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봐봐.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다.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요런 멘트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주어지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라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잖아요. 그럼 A하고 B도 독립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쌤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나 좀 보여주려고.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가 독립이면 여사건도 관계도 둘도 독립인지 쌤이 그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해서 보일 수 있냐면 일단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 두 사건이 독립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봐봐. 얘네 둘도 독립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도 두 사건의 따로따로
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주 목적인 거지. 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서 쌤이 뭘 했냐면은 얘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부터 한번 가볼게. 그러면 봐. 두 개의 여사건의 곱사건. 자, 얘부터 이제 쌤이 이렇게 한번 보려고 했더니 우리가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서 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A의 합, B라고 하고 이거의 여사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아보면 확률로 따져준다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었어? 1에서 빼겠지. 뭐를? A 합 B 사건을 우리가 빼서 이야기를 할 거고 A 합 B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건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P 덧셈 정리해서 PA랑 PB랑 더한 다음에 P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지금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걸 내가 알고 있냐면 이렇게 독립 관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쌤이 다르게 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바꿔줄 수가 있냐면 독립이기 때문에 PA와 PB의 곱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 지금 뭐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1 마이너스 P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예쁘게 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얘예요. 여사건의 확률.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얘예요. 여사건의 확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를 증명해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마찬가지로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얘도 독립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얘도 독립입니다. 그리고 얘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얘도 독립이고요. 얘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에요. 서로 다 독립으로 만들어버려. 마찬가지로 또 있어. A와 B의 여사건. 얘도 독립이야. 다 서로 다 얽혀있어. 다 얽혀있어. 다. 그렇기 때문에 저 4개의 상황 중에 한 개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더라도 나머지 4개가 모두 독립관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정석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아무데나 뭐 독립이다, 종속이다 나와 있는 그 페이지에다가 뭐 118쪽에 써도 되고 119쪽에 써도 되고요.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이 내용은 조금 써두시기 바랍니다. 네.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서로 다 독립이다. 네,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그럼 쌤이 바로 토스 이어받아가지고 기본 문제 7-8번부터 한번 볼 건데 볼게요. 얘가 지금 보니까 P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PB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봐봐.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런 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 봐봐. 확률은 원래는 0도 될 수 있어. 맞지 않아? 확률은 원래 1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있잖아. 0인 순간과 1인 순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저런 조건을 잘 보라고 하는 게 아까 쌤이 스리슬쩍 얘기해줬지. 배반이랑 독립이랑 쟤네 둘의 관계에 대해서 너네한테 물어볼 텐데 잘 생각을 하고 해봐봐. 배반이라는 소리는 이 두 개의 지금 곱사건의 확률이 제로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랑 독립이랑 묶을 거라면 얘가 0이 된다면 봐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돼야 될 거야? 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둘 다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 놓고 1, 2, 3, 4, 5번 한번 쌤이 쭉 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무조건 맞죠?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무조건 맞고요. 1번. 2번.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다. 2번도 무조건 맞죠?
우리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3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PA, PB이면 이러면 너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P, A의 여사건 바 B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PA의 바 B의 여사건 이거냐 이걸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다고. 되게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 개도 그런 게 없는 게 일단 한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야? 두 개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건 A와 B가 서로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야? A와 B는 서로 독립이야. 이거를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봐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것만 졸라 기억했다가 정의를 잊어버린다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지금 니네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건 줄 알아? 얘를 딱 보면 A의 여사건하고 B도 당연히 독립일 거라서 얘를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A의 여사건은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럼 다시 나는 옆에 있는 요 놈도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관계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못한다니까.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만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해주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PA, A의 여사건의 확률이 1에서 PA를 빼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참이라는 얘기죠. 알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3번도 참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4번, 5번 쌤이 사실은 4번, 5번을 설명하려고 조금 이제 얘기를 빌드업을 했는데 A와 B가 서로 배반이래요.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소리냐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이렇게 되면 PA 이거 곱 B가 PA, PB가 되냐?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잖아요. 쌤이 아까 말했죠. 이거이면 이거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이면 이게 지금 0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라고 0이 될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번이 거짓이라고. 배반이면 서로 독립이다?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독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PA랑 PB가 0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확실하게 아니야, 거짓. 아, 머리카락이 자꾸 눈을 찌르네. 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면 이 관계를 또 만족하냐. 자, 5번도 한번 볼게. 이번에는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면 이렇게 만족하면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P, B, 바, A의 여사건에다가 P, A의 여사건 요거를 이제 곱했더니 이것이 P, B가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근데 보라고 이거 있잖아. 뭐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이걸 만족하냐. 봐봐. 니네 이거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이거.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조건부 확률 하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눴던 거 있죠? 확률의 곱셈 정리. 이제는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가 야 배반이면 이렇게 돼? 라고 물어봤는데 이 형식은 여러분의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이 A, B바 A의 여 이게 뭐냐면 얘를 분모에 두고서 PA의 여사건 이게 분모에 있고 분자에 비교 A의 여사건 요게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곱한다 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 요거만 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걸 우리가 집합관계로 보면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집합관계로 봐봐. 니네 기억나? 교집합, 여집합 이게 뭐였었냐면 차집합이었단 말이에요. 차집합. 그래서 비차집합 A랑 똑같았던 거라서 B에서 A를 뺀 요 영역을 말했던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거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야지. 서로 겹치는 게 어떻게 없게끔 그렸어야지. 알았지? 이런 상황인데 B 차집합 A, B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래. 아무것도 없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P, B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진짜 잘해야 돼. 왜냐면 이거 우리 독립종속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이거 꼭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으로 너무너무 잘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여기 문제에다가 정리를 좀 해두시고, 지금 5번 같은 경우만 쌤이 조금 보자면 5번 여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얘 있죠? 얘가 지금 B, 물론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게 지금 비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게 B 차집합 A랑 동일했다라는 걸, 그걸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선 벤 다이어그램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쌤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한 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두세요. 사실 그 기본 문제 7-8번만이 그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쌤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문제들이었고, 나머지 뒤에는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충분히 좀 터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고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우리한테 독립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얘기해요.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는 뭐다?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B가 발생했을 때 A가 벌어질 확률이나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똑같다. 이게 이제 독립사건,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질인데,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A 사건 벌어질 확률하고 B 사건 벌어질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구해준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 독립이 아니라면, 독립이 저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 독립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속이다 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은 배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배반 사건은 원래 확률의 덧셈 정리의 용어인데, 배반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 때? 제로가 될 때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독립은 A, B가 배반이면 A, B 여사건도 배반, A 여사건 B도 배반, 아니 독립,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도 다 독립이다. 그래서 하나만 독립이면 다 독립을 만족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이랑 7-10번이랑 7-11번이랑 뭐 7-12번까지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보라고 시킬 거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봐볼까? 네, 기본 문제 7-9번부터 한번 볼까? 한번 풀리려고 했는데. 자, 기본 문제 7-9번 얼른 보자. A와 B가 모두 명중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A와 B가 모두 명중할 확률, A는 명중하지 못하고 뭐 B는 명중하는데, 뭐 그냥 1번만 봅시다. 1번만. A와 B가 모두 명중할 확률을 여러분들 묻는다라는 건 사실 이거거든? A와 B가 둘 다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구해봐, 니네.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시키지 않아? 그럼 너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을 거야. A가 명중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명중을 할 확률. 그래서 10분의 8 이렇게 적어서 아마 나한테 100분의 48이요 라고 답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근데 사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금 이 10분의 6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여기는 10분의 8이 무엇이냐?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야. 지금 우리는 그 둘을 곱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준 거라고.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푼 거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독립, 그래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쌤은 넘어가서 기본 문제 7-10번 할게요. 네, 기본 문제 7-10번 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4개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는데요. 각 순간에 각 스위치가 열려 있을 확률이 오른쪽 표와 같대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문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과학을 1학년 때 좀 해봤고, 더 내려가면 중학교 때도 과학을 우리가 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이 회로를 보고서 분석을 못한다? 야, 전류가 어떨 때 흘러가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흐르는 거냐,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 흐르는 거냐, 요 정도는,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상식선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표에서 제시된 확률은 뭐라고?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이때 어느 순간에 다음 각 사건이 일어나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1번의 경우는 A 또는 D가 열려 있음으로써 네,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하고 지금 이게 회로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네, 여기서부터 시작 오네요. 여기서부터 왔었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였었네. 아, 그렇구나. 나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건 줄 그 화살을 처음 봤네. 어머나. 자, 아무튼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D래 얘들아. 근데 이제 문제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고 그 이유를 A 또는 D가 열려 있음으로써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나는 너네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뭐냐면은 A 또는 D가 열려 있음으로써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할 때 얘하고 얘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에서는 A 또는 D가 A 또는 D가 열려 있음으로써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닫혀 있는지 얘가 열려 있는지 이걸 내가 지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1번 문제가 너네한테 야 A 또는 D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A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 그 다음 D가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 그 다음 그 둘이 다 열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까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B하고 C는 전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너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거야. 둘이 합사건. 네. 그래서 이제 PA, 그 다음에 PD 구하고, 그 다음에 PA와 D가 동시에 열려있을 확률은 여기에서 지금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 그 확률들이 바로 열려있을 확률들이니까 거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어서 답하면 되고. 네. 근데 뭐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부분 3번 부분 B와 C가 열려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것도 봐야지. 이게 한글이 문제. 한글이 A 또는 D가 열려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인데 B하고 C가 니네 이거 혹시 기억나냐? 얘만 열려있으면 얘만 열려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나? 얘만 열려있어. 근데 얘가 닫혀있으면? 얘도 닫혀있고 얘도 닫혀있으면 어때? 갈 수 있잖아 충분히.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B만 열려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은 2번 있잖아. B하고 C가 열려있다. 이거는 B 또는 C가 아니잖아. 왜? B만 열려있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둘은 둘 다 열려있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번을 답을 할 때는 B하고 C가 둘 다 열려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이 아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A 또는 D가 열려있거나 A와 D는 닫혀있지만 B와 D는 열려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A 또는 D가 열려있거나 A와 D는 닫혀있지만 B와 C는 열려있을 확률. 이게 이거네요. 1번의 확률과 2번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 근데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답을 하면 된다.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 7-10번은요. 알겠지? 서로 독립관계다. 그걸 여러분이 봐주면 될 것 같고, 회로를 잘 모른다면은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문제의 흐름을 보고 그것만 그냥 따라가서 유제까지만 풀어주세요. 됐죠? 넘어갑니다. 쌤 기본 문제 7-11번 할게요.
주머니 A에 있는 붉은 공 5개, 흰 공은 3개, 주머니 B에 있는 붉은 공 4개, 흰 공은 6개. 요거는 쌤 이제 조금씩 시켜볼게요. 우리 은서 한번 해보자. 자, 기본 문제 7단 11번. 자, A 주머니가 요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붉은 공 5개, 붉은 거 5개, 그 다음에 또 흰 거가 3개, 흰 거가 3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지금 붉은 공 4개, 흰 공은 6개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랬을 때 A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고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3개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 은서야, 여기서 1개 꺼내고 여기서 2개 꺼냈는데 이거 3개 다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 은서 한번 해볼까? 8분 얼마? 5? 오케이. 그냥 곱하기 10씩 2분의 옳지. 잘했어. 다시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1번의 정답. 알았지? 3개 모두 붉은 공일 확률. 2번은 우리 윤서 갑니다. 주머니 A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B에다가 넣은 다음에 주머니 B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공이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뭘 하냐면 하나를 꺼내요.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1개를 꺼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쌤이 1개를 꺼내요. 근데 그게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윤서가 생각했을 때 쌤이 첫 번째 시행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예요? 네, 그럼 그거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꺼냈는데 A 주머니에서 붉은 공을 꺼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무슨 색? 흰 공을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확률 얼마? 8분의 5. 그럼 그 붉은 게 여기 들어갔겠죠? 그쵸? 쌤이 하나 꺼냈는데 그게 붉은 공일 확률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11분의 5실, 그쵸? 5 이렇게 되겠죠. 5개가 있으니까. 잘했어. 그 다음 또 A 주머니에서 내가 꺼낸 게 흰 공이야. 그러면은 그 흰 공일 확률은 8분의 3. 그 다음 11분의 7? 왜 11분의 7이야? 최종적으로 내가 꺼내는 건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11분의 4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알았지? 그래서 내가 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랑 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구해놨어. 은서. 마지막 나 은서한테 물어볼 거야. 나는 이 2개의 사건을 곱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야? 왜? 왜 더해야 되는 거지? 아, 그치. 그치. 둘이 그렇죠.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어요. 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맞아요. 이게 둘이 동시에 벌어질 수 없잖아. 내가 A 주문에서 처음에 딱 꺼냈는데 그게 붉은 공이거나 아니면 무슨 공이어야 돼? 흰 공이야. 선택적 사항이라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윤서? 괜찮아? 우리 윤서가 자꾸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그 부분 헷갈려 하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7-12번도 너네가 풀 거야. 7-12번도 자, 주머니. 또 주머니에서, 그놈의 주머니에서 진짜 도대체 흰 공 2개, 그 다음에 붉은 거. 왜 불자가 잘 안 써지지 요즘? 이상하네. 그럼 이렇게 써야겠다. 난 좀 우리 또 이제 외고생도 있으니까 흰 거는 2개, 그 다음에 붉은 거는 3개. 이렇게 써도 뭐 괜찮잖아요? 그죠? 예전에 선생님이 학점 가르칠 때 공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이랑 전투적으로 싸운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뭐였냐면 뭐가 흰 공이고 뭐가 검은 공이야? 쌤이 칠판에다가 하는데 이거를 보고서 뭐가 흰 공이고 뭐가 검은 공이냐, 나는 이거를 검은 공이라고 하고 얘를 흰 공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색칠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흰 공이다, 그리고 칠판이 검은색이니까 이게 검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 이거 진짜 전투적으로 싸웠었어요 예전에. 진짜 쌤 대치해서. 그래가지고 쌤, 야
됐어. 하지 마. 그래서 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겁.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구분을 또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정말 애들이랑 한동안 네, 되게 티격태격 했었던 기억이 나요. 모르겠대. 헷갈리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자, 어쨌거나. 지금 흰 공 2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A부터 시작을 해서 A, B가 교대로 계속을 한답니다. 그 다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A부터 A, 그 다음에 B, 뭐 A 이런 순서대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데 흰 공을 먼저 꺼내면은 이기는 거지. 얘를 먼저 꺼내면 이게 이제 이기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흰 공이 지금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첫 번째, A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처음에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처음에 1회 때 그냥 A가 꺼내자마자 흰 공을 꺼내버려서 게임 끝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3회 때 이때 이제 흰 공을 꺼내서 게임 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있지 않을까. 왜냐면 A는 홀수 번째 뽑는 거기 때문에 A가 5회 때 꺼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의 그 다음 차례가 된다라는 건 이미 B가 흰 공을 꺼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쌤이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은서 1회 때 A가 바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2 이렇게 바로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제 3회 때 A가 흰 공을 처음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죠?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잘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회 때 A가 바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이게 되는 거지만 3회 때, 그럼 3회 때 A가 흰 공을 꺼낸다라는 거는 처음에 A가 흰 색깔의 공을 꺼냈어야 됐고 두 번째 B, 아니지. 처음에 A가 붉은 공의 색을 꺼냈어야 했고 두 번째 B도 붉은 공을 꺼내야 됐었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흰색 공을 뽑아야만 A가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붉은 공 꺼낼 확률, 그 다음 B도 그 다음 붉은 공 꺼낼 확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윤서 갑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3회 이내에 시행해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3회 이내에 시행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몇 회째 이기거나 1회 때 A가 그냥 바로 이기거나 아니면 또는 뭐야? 3회 때 A가 이기거나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다시 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래? 처음에 A가 1회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 그 다음에 3회 때 A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잘했어. 얘랑 조금 달라지죠? 그렇지? 다시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붉은 공, 여기서도 붉은 공, 여기서 드디어 흰 공을 뽑았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률을 얘기해주면 되고 쌤이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두 개의 확률은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쌤이 마지막 여러분들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마지막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다시 좀 기억을 시켜보자면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그 다음에 배반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지? 독립이란 이 사건이 벌어지건 벌어지지 않건 나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쓴 게 정의, 두 번째 쓴 게 성질. 그래서 제발 저거 쌤이 둘 다 외워놓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이 막 복잡한 걸 안 풀어봐도 괜찮아요. 쌤이 원하는 건 이 단계에선 제발 독립이 뭐였다, 종속이 뭐였고 배반이 뭐였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쌤이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연결할게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름이 막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뭐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를테면 한 개의 주사위를 4회에 던져서 4회 중 1회만 3회 눈이 나올 확률을 알아보자. 봐봐. 이를테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 정석책에서 이를테면 한 개의 주사위를 4회에 던져서 4회에 던진대요. 1회만 3회 눈이 나올 확률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은 약간 이랬잖아. 내가 어떤 시행을 해. 그런데 그 결과가 이미 나왔어. 근데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거일 확률이라고 해서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다면 얘는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혹시 보여?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고정이죠. 얼마로? 6분의 1로 고정이에요. 그런데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자체를 몇 번 한대요? 4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4회 중에서 그 사건이 몇 번만 발생할 확률? 1회만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어떤 뉘앙스일 때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사건 발생할 확률이 저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을 여러 번 혹은 뭐 여러 명 뭐 아니면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횟수를 지칭하지만 뭐 몇 개, 100개 중에서 몇 개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100명 중에 몇 명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즉 그 시행을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특정 횟수번 혹은 특정 명수, 특정 개수번 발생할 확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고정이 돼 있고요. 6분의 1로 그 시행을 여러 번 4회 반복을 했을 때 특정 횟수번 1회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쌤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로 고정을 하고 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를 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횟수를 R번이라고 해가지고 PNR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학적으로 N번 중에 R번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사건이 R번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사건이 아닌 상황은 N-R번 발생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요 문제, 이 예제를 통해서 쌤이 이제 수식을 한번 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회 중에 한 번 발생을 하면 된다. 그 사건 3회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치? 6분의 1은 한 번 발생을 해야 되고 나머지 6분의 5는 3번 발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C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얘예요. 완전 그 조건부 확률이랑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 어쨌거나 이 문맥상 딱 봤을 때 아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짓는 눈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흐름을 딱 보아하니 뭔가 횟수를 여러 번 시행을 한다라던가 개수가 되게 여러 개라던가 아니면 명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명만 혹은 몇 개만 혹은 몇 회만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의 흐름이 좀 그런 분위기라면 아 이거 혹시 독립시행의 확률 아닐까? 그래서 나보고 구하라는 그 사건 발생할 확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무엇인지 여러분을 찾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쌤이 이제 각각이 왜 NCR이 들어가고 왜 P가 R번이고 왜 1-P가 N-R제곱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사위를 4회 던지지 않습니까? 주사위를 쌤이 요 예시로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요. 주사위를 4회 던져요. 1회 던지고 2회 던지고 3회 던지고 4회 던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3의 눈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는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눈이 2회째 나오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너네한테 이게 문제를 툭 던져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을지 생각해보자 이거야. 1회 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2회 때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안 나오고 3회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4회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때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니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3의 눈이 나왔어. 그럼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나한테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얘네들은 3의 눈이 나오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6분의 5를 3번 곱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여기도 확률이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확률이 똑같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걸? 선생님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할 땐 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답을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쌤이 한 땀 한 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고정이고 나한테 특정 횟수만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횟수에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있죠. 3의 눈이 나오는 상황과 3의 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각각의 매 사건이 독립관계인 거예요. 독립사건이에요.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곱의 법칙, 우리가 지금 곱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얘 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이 사실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치? 근데 쌤이 여기다 지금 4라고 할 때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리입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 저 앞에 붙어있는 저 NCR이 의미하는 건 경우의 수예요. 볼까요? 어떤 경우의 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함에 있어서 그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해야 되니까 4번 중에, 4개 중에 한 번만 발생. 얘일 수도, 얘일 수도, 얘일 수도, 얘일 수도 있으니까 4C1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거 나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NCR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고 그거를 이 자리에 배치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기억할 때 무조건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 형식으로 기억하지 말라 이 얘기야. 이 NCR 자리가 원래는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그걸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항상 NCR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NCR 자리는 경우의 수 자리다. 이 내용을요, 지금 125쪽에다가 써놓는데, 125쪽 말고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다가 써놓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네모 박스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오케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NCR 자리에 그 하이라이트 쳐놓고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그건 뭘 뜻한다? 경우의 수를 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우의 수. 네, 경우의 수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됐죠? 네. 경우의 수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쌤은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통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통계를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이고 걔네들은 확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다음 시간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쌤이 그거를 언제 받을 거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을 조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쌤한테 목요일 날은 그 질문 문항 번호를 적어서 쌤한테 주고 가세요.
알겠지? 그럼 쌤이 뭐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던지 아니면은 그날 좀 남겨서 좀 질문을 받아주던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날은 목요일 날은 바로 통계를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넘어가서 기본 문제 7-13번부터 바로 가볼게.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잘 찾아야 돼. 이게 횟수가 몇 번을 한다는 건지, 특정 횟수는 몇 번인지, 그 사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지. 자, 볼게요. 우리 한번 파악해보자.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 던진대요. 동전이랑 주사위를 5번 던지는 여러 번 시행을 한다는 소리죠. 동전의 앞면과 주사위 6의 약수의 눈이 동시에 적어도 몇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거 느낌 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나 시행을 여러 번 하잖아. 지금 5번 시행을 해. 5번 시행을 하는데 지금 나한테 적어도 2회 이상 나와야 된대. 적어도 2회 이상 나와야 된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2회 이상 나와야 되냐면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뭐가 나와야 돼?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부터 먼저 구해야 돼. P부터 구해야 된다고. P.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 2개의 사건 있잖아.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야? 아니지. 저 2개의 사건도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의 법칙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주사위가 6의 약수, 6은 1, 2, 3, 6, 4가지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분의 1로 고정.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5번을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 같아요. 5C2 3분의 1이 2번 아닌 것은 3번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5C3 하고 3분의 1이 3번 3분의 2가 2번 그 다음 마찬가지 5C4 3분의 1이 4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1번 마지막 5C5 해가지고 3분의 1이 5번 3분의 2는 안 나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팔 졸라 아파. 야 이거 언제 다 해? 느낌 오지 않았어? 사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저렇게 푼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속으로? 알았지? 쌤이 지금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이런 식으로 니네가 식을 써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번 발생해야 돼? 그럼 5C2 하고 그 사건이 2번, 그 사건이 아닌 게 3번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내가 다 저렇게 쓴 거야. 근데 쌤이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안 풀겠지.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어떤 걸 빼줘야 돼? 5번 중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그 사건이 안 발생하고 사건이 아닌 것만 5번 발생을 하는 거야. 이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5번 중에 한 번만 그 사건이 한 번만 그 사건이 아닌 게 4번 이렇게 발생할 확률을 전체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팔이야 씨. 안 어렵지? 근데 문맥상에서 느껴야 돼. 아 이거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거.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7-14번 갑니다. 기본 문제 7-14번.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Q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 Q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점 Q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긴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거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슬슬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을 풀 준비를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 번 시행했고 특정 횟수만 발생한다라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보이게 문제가 나왔더라면 얘는 사실은 이게 뭐지? 아니 주사위를 던지는데 왜 수직선에 눈을 옮긴다라는 얘기지? 이거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런데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직선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주사위를 그 결과를 항상 써놓으세요. 짝수가 나오면 짝수 이 시행의 결과가
짝수가 나오면 수직선상에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 이걸 여러분이 체크를 해놔야 되고 결과를 써놓으세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만약에 홀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라고 했냐면 10회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사위를 10회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1번 문제가 너네한테 뭘 요구를 하고 있었냐면은 Q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이게 Q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원점. 다시 Q가 원점.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봐봐. 지금 나는 10번을 던져. 일단 쌤이 문제 푸는 순서부터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은 이게 쌤 이렇게 쓸게. 봐봐. 지금 나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여기다 써놔. 알았지? 내가 지금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확률을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할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알았지? 마찬가지야. 얘도 내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확률도 얘를 봤을 땐 몰라. 왜냐면 이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라고.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줘야 돼. 이게 항상 우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 풀 때. 그 다음 또 하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면 분명히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제시가 됐니 안 되니? 안 됐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야. 너한테 그걸 찾으라고. 그래서 쌤은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얘가 10번 중에 A번 발생했다라고 내가 잡는 거야. 얘가 A번 발생했다고 내가 잡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건이 A번 발생하면 얘는 몇 번 발생해? 10-A번 발생한 거야. 그걸 누가 정해야 돼? 내가 정해야 돼. 알았지? 이걸 내가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요거 내가 횟수를 내가 정해야 돼.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얘가 A번, 얘가 10-A번.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됐지? 됐어? 그러면 봐봐. 지금 나한테 이 문제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지금 계속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게 잠깐만.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위치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따라가는 거야. 얘들아 요렇게. 여기만 요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제 주사위는 끝났어. 이 주사위는 확률을 결정하는 데만 영향을 주는 거라서 주사위는 끝났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봐. 횟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위치를 보라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지금 얘는 어떻게 움직여? 플러스 1만큼 움직여. 근데 이게 A번 발생을 했다라는 건 원점에서 어디에 가 있겠냐고. A에 가 있는 거야. 플러스 A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있잖아.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10-A번 나왔다라는 건 위치가 얘랑 곱해한 것만큼의 위치 아니겠어? 플러스 A-10 이게 위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2A-10이 지금 얘가 A번 발생하고 얘가 10-A번 발생하잖아? 그럼 나의 최종적인 위치는 2A-10에 가 있는다고. 이거를 정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저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그때 몇 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최종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됐지? 봐봐. Q가 원점에 10번을 내가 이미 던졌어. 그리고 Q가 원점에 있다라는 건 이 최종적인 위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원점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A-10이 0이 돼야 된다는 이 얘기라고. 물론 알아. 직관적으로 너네가 얘도 1만큼 얘도 마이너스 1만큼이었기 때문에 얘 5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거를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놓잖아? 찾기가 빡세요. 알았지? 그 쌤이 지금 시키는 겁니다. 미리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에요. 최종 위치가.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 A가 얼마여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건이 몇 번 발생해야 돼? 5번 발생해야 돼. 주사위 내가 10번 던졌을 때 짝수가 5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기준은 누구야? 얘가 기준인 거야. 얘는 지금 그냥 여 사건으로 끝나는 거라서 얘가 기준이야. 무슨 얘기냐? 자,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나는 10번 중에 위에 있는 사건이 5번 발생해야 돼. 그치? 근데 위에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고정 2분의 1. 그래서 얘가 5번, 5번, 그다음 얘도 5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럴 땐 좀 이지한 게 둘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안 쓰고 그냥 2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지?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문제가 뭐라 하냐면 그 Q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 그리고 여러분 이거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Q의 위치라고 해서 쌤이 수직선이니까 그냥 X좌표면 표시할 거다. 나는 그냥 인위적으로 내 맘대로 QX라고 쓸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를 쌤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잖아? 그럼 애들이 뭔 짓을 자꾸 하냐면 그냥 위치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것만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절대값을 뜻하는 겁니다. 절대값. 그래서 얘를 뜻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거를 찾아줘야 된다고. 알았지? 근데 봐봐. 최종 위치가 뭐였냐고. 2a-10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다시 여기에다가 2a-10을 집어넣고 이게 지금 3 이하, 마3 이상 이렇게 해서 a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찾아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거 a를 더하게 되면은 a-10 그러니까 10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7 그래서 얘는 2분의 7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넘어가면 13 그럼 얘는 뭐 2분의 13이 되겠죠. 근데 a는 뭐야? 횟수잖아, 횟수. 횟수가 되기 위해서는 3.5보다는 크고 지금 6.5보다는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a가 될 수 있는 게 횟수가 몇 번이야? 6번. 아니, 한 번밖에, 6번밖에, 아니, 4번. 4번, 5번, 6번. 요 3개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3.5하고 이거는 6.5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4번, 5번, 6번일 때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지금 5번일 때 했잖아. 그러니까 얘 뭐 하면 돼? 그냥 10C4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10제곱 하면 되겠지? 10C5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10제곱 그 다음에 10C6 그것도 2분의 1의 10제곱 요거야 요거. 이거 구해서 답하면 된다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 끝. 질문 있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빌드업 문제다. 이거 완전 별표 쳐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야. 물론 이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제라면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알았지? 요거 여러분 체크를 꼭 해두시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 7-15번 봅시다. 기본 문제 7-15번.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2발을 쏜대요. 오, 여기서도 지금 뭔가 자꾸 뭐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시행이 2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르네요.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3발을 쏜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이에 따라 화살을 쏠 때 오직 한 발만 관역에 명중할 확률을 구하라. 천천히.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리를 막 완전히 난리를 쳐놨어. 일단은 명중률이 이거 천천히 갈 거야. 봐봐. 기본 문제 지금 7-15번. 일단 첫 번째는 명중률이 75%래.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3이라는 소리거든요. 명중률이 4분의 3 일단은 그런 이제 사수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 지금 보니까 관역을 먼저 쏘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먼저 던집니다.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화살의 개수, 쏘는 화살의 개수가 달라요. 네, 봅시다. 화살의 개수가 달라져요. 주사위를 던져. 그래서 1 또는 2가 나오면 화살을 2개를 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3, 4, 5, 6 그 외에 다른 눈이 나오잖아요. 그럼 화살을 몇 개를 쏘냐면 3발을 쏜대요. 알았지?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너한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화살을 쏠 건데 그 중에서 오직 한 발만 관역에 명중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쌤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주사위를 던져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부터 갑니다. 주사위를 먼저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쌤이 구하자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 연달아서 쌤은 화살을 몇 개를 쏘게 돼요? 2개를 쏘게 돼요. 2개를 쏘는데 몇 발만 명중이 돼야 된다 그랬어. 오직 한 발만.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2개 중에 한 발만 명중이 된다. 근데 그 명중률이 얼마였어? 아까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4분의 3이 한 번만 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중이 아닌 4분의 1도 한 번 발생을 해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확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확률도 가볼까? 두 번째. 이번에는 주사위가 3, 4, 5, 6이 나왔다 치자. 3, 4, 5, 6.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3, 4, 5, 6이면 6분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6분의 4가 되면 내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3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3개 중에서 오직 한 발만 명중이 돼야 되니까 네, 한 발만 명중. 나머지는 네, 명중이 아닌 두 발은 명중이 아니게 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순서대로 잘 식을 정리해서 풀어줘야지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선생님이 장단컨대 독립시행의 확률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조건부는 쉬워. 직관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느껴지거든.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되게 사건을 여러 개를 넣어놔. 이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야 주사위를 먼저 던질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직선에서 위치를 결정할게. 막 이러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화살의 개수를 다르게 줄 거고 그 화살의 개수에 맞춰서 명중이 몇 회만 발생하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짬뽕이 되면서 결국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쌤이 고르골 방지하고자 지금 여러분은 순서대로 계속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죠. 뭐?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왜?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끝이 나는 상황인 겁니다.